우리말의 받침에는 홑받침, 쌍받침, 겹받침이 있습니다. 호자음 14개가 모두 홑받침으로 쓰이고 상자음 5개 중 상기역, 상시옷 2개가 쌍받침으로 쓰이지요. 그리고 자음 2개씩을 묶어 쓰는 겹받침이 11개로 받침은 모두 27개가 있습니다. 받침은 27가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받침의 발음은 7개의 자음만으로 합니다. 이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요. 27개 중 7개만 제소리로 발음하고 나머지 20개는 이 7개 중 하나가 대표하여 발음하지요. 받침의 발음은 결과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자음이 하나인 홑받침과 쌍받침은 대표음으로 교체되지요. 이것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불러요. 자음이 2개인 겹받침은 자음 2개 중 하나는 음운 탈락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는 추세이지요. 이 강의에서도 둘로 나누어 다룹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모든 받침의 발음에 관한 규칙이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홑받침, 쌍받침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합니다. 홑받침, 쌍받침은 모두 16개가 있어요. 표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받침의 발음은 7개가 대표하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입니다. 시옷은 삭 사라졌네요. 이걸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는데 잠깐만요. 곧 더 의미 있는 말로 기억하기로 하고 계산부터 해볼까요? 16개에다 7개를 빼면 9개가 남아요. 이 9개는 기역, 디귿, 비읍이 대표하여 발음을 하지요. 기역, 디귿, 비읍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곧 평음이므로 평파열음. 다른 받침을 대표할 때는 될 화를 붙여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교체가 되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거나 평파열음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제소리가 납니다. 제소리만 나고 다른 소리를 대표하지 않아요. 모두 모음처럼 유성음이네요.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정든 고향을 떠나 온 지가 벌써 5년째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세월만 쏜살처럼 빠르게 흘려보내는 중이지만 문득문득 고향의 하늘과 바다가 그리워서 온통 푸른색 크레파스로 칠한 모양을 떠올릴 때면 내 심장은 언제나 두근두근 설렌다. 음운의 변동이 없어요. 심지어 연음조차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기역은 쌍기역과 키읔을 대표하고 비읍은 피읍을 대표하지요. 파열음의 예사소리가 된소리와 거센소리를 대표하네요. 턱은 그대로 턱, 죽은 죽이네요. 쌍기역은 기역, 박, 안팎, 키읔은 기역, 부역, 동력, 피읍은 비읍, 숲, 무릎. 셋째, 이제 남은 디귿이 나머지 6개를 대표해요. 먼저 첫 소리를 딴 수지 채팅한다를 기억해 두세요.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디귿이 대표합니다. 시옷은 디귿, 옷, 치읒도 디귿, 꽃, 티읒도 디귿, 밭, 쌍시옷도 디귿 뒤에다 해서 된 소리가 나서 같다. 지읒도 디귿, 늦다. 히읗은 받침 히읗으로 끝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히읗. 받침은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으로 다 다르지만 모두 디귿이 되어 같은 소리가 나네요. 낮. 음운의 변동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결합적 변동은 앞받침의 자음과 뒤 첫소리의 자음이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많은 규칙이 여기에 속하지요. 자생적 변동은 그 자체 스스로 생깁니다. 받침에서 다른 대표음으로 바뀌는 경우이지요.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은 어느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음절일 때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앞, 옷, 끝 음절에 올 때도 적용하면 됩니다. 민낯, 뜻밖은 둘 다 동시에 교체해도 되겠지요. 뜻밖. 또 뒤에 오는 된소리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로 적용하세요.
꽃씨, 입골. 거센 소리와도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 놓고 적용하세요. 낮춤, 우통.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받침이나 첫소리에 히읗이 있을 때지요. 곧 히읗이 앞뒤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만나면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읓으로 축약됩니다. 이걸 곤두박질 허기라고 기억해 두었다가 만나는 쪽쪽 먼저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히읗과 기역은 키읔, 좋고. 히읗과 디귿은 티귿, 놓다. 기역과 히읗은 키읔, 국화. 비읍과 히읗은 피읍, 입학. 좁히다. 또 하나는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이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홀로 쓸 수 없는 것일 때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뒤로 옮겨 발음해야 해요. 연음이라고 하지요. 꽃의 치읓이 그대로 뒤로 옮겨가서 꽃을. 받침이 티읕이고 뒤에 모음이가 오면 연음한 티가 치로 바뀌는 국외음화도 일어나요. 앞에 두 경우를 제외하고 모음이나 자음 앞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합니다. 명사 오시면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적용하고 난 후 연음을 하지요. 꽃잎, 잎이네요. 받침 두 개를 동시에 대표음으로 바꾸고 니은 첨가를 하고 비음화를 하지요. 이건 계속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억해 볼까요? 노란무후, 무는 사투리지만 쓰겠습니다. 노란무는 모두 제 소리만 발음하지요. 김밥, 기역은 쌍기역과 키읔을 대표하고 비읍은 피읍을 대표하고요. 수지 채팅한다.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은 모두 디귿이 대표음으로 발음됩니다. 노란무후, 김밥 등 수지 채팅한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